안녕하십니까. 큐티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강사들은 어디서 살고 있나? 더하기 강사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 팁이라고 거창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냥 제가 저랑 친분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거나 독립할 때가 돼서 저한테 제가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걸 아니까 와서 이제 물어보면 제가 조언을 해주는 게 그냥 통일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에 좀 넣어놨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저번 영상 찍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는데, PPT 준비하면서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뭐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대치, 여기 목동, 여기 중계 세 개의 학군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학군지로 유명한 분당, 평촌, 일산의 위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이제 학군지가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이제 송파, 서초에도 조금씩 학군지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는 단점이 고3 되면 다 대치로 들어와요. 이게 언제쯤 이제 끊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들어오는 게 좀 있고, 그래도 이제 학원가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강동구 요새 핫하고요. 여기 외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포 이제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은평에도 학원가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강서의 발산역 근처에 이제 명덕외고 근처에 학군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요 정도가 요즘 학군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중에 이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동작구 여기 노량진 전통의 학군지,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원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위치인데, 여기가 공통적으로 중계를 제외하고는 비싸요. 대치 비싸고, 서울에서 비싼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서초, 용산, 송파, 마포, 그 다음에 성동에는 일부죠. 요 끝에 여기 한강지요, 여기. 여기 용산구는 여기가 한남동이고, 여기가 성수의 갤러리아 폴에 막 이런 데 있는 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쪽이 좀 핫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강동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쪽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동작도 여기 흑석동에서 이렇게 한강변으로 해서 여기도 많이 올라갔고, 어, 강서구에는 여기 마곡지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은평 신도시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좀 서울 자체는 굉장히 가격이 한 5, 6년 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처음 진입하시는 학원 선생님들, 이제 사회 초년생쯤 되는 한 30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선생님들까지는 집안에 지원이 없으면은 실제로 서울 안에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한양 도성 4대문 안에 집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어, 그렇다고 이제 신도시 뭐 여기도 있고 요 밑으로 요 옆에 판교도 있고 밑에 광교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동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부동산 이슈가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자세한 거는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 강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들어올 때 집을 사서 들어오거나 다행히 이 서울 안에 괜찮은 입지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독립하거나 하면은 가서 이제 자본주의의 현실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죠. 뭐가 이렇게 비싸? 다 뭐만 조금 좋으면 비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 여러 지역 출강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수학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학원 선생님들 이러면 거의 전임으로 일하시는데, 단과에 계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고3 수능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종 뛰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이런 선생님들은 두 군데 이상을 뛰는 경우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경우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론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그나마 좀 괜찮은 데 중에서 가성비가 있는 곳들, 또 그리고 제일 적합한 곳,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은 신림입니다. 신림. 그래서 여기 관악구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대역 있는데, 봉천역, 신림역, 서울대역 요 라인이 고시 낭인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대가 괜찮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쌉니다. 하지만 삶의 질 컨디션을 보시면은 그 가격에 상관하는 컨디션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가성비 제일 사회초년생인데 그래도 여기도 대치로 가던가 목동으로 가던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최적화 지역을 보면은 어디든 가기 제일 좋은 건 용산이고요. 딱 보면 중간에 있죠. 그리고 성수 여기 딱 중간에 있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하고 마포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가 메인이다. 여기가 메인이면은 여기가 너무 비싸다. 근데 서초로 갔는데 서초도 되게 비싸요. 송파로 갔는데 잠실 매우 비싸요. 잠실 옆으로 가면 조금 괜찮습니다. 삼전동 이쪽 요 밑에 내려서 복정 여기 분당 쪽에 이제 성남시 복정역 있는데 여기 문정역 요 근처는 그나마 가격이 좀 다운이 되고 강사들이 혼자서 살만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당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좀 있고 분당선 노란색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빨간색 신분당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대문구 요쪽에 마장동이라든지 마장역 있는 쪽 요쪽이 그나마 좀 가격대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중계가 메인이다. 그러면 여기 노원구 자체가 부동산판에서는 노도강이라고 해서 제일 저평가된 세 개라고 하는데, 참고로 서울에서 제일 가격이 싼 지역을 하면 구로, 금천, 노도강 이렇게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싼 거지 여기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 자체는 비싸요. 하지만 여기 그래도 작은 평수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요 옆으로 쭉 가면은 요 옆에가 별내입니다. 별내 신도시 4호선이 요번에 연결돼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다산신도시 남양주 여기가 구리시 이런 곳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계 출퇴근하거나 대치 출퇴근할 때. 자, 그 다음에 목동이 메인이다. 그럼 목동은 이쪽 오른쪽 동쪽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서쪽에서 오시는 분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일산이나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천인데, 요 양천구 옆에가 부천, 그 옆으로 가면 인천, 저는 인천 청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한 1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일산 파주에서 1시간이 한 시간쯤 걸릴 거고, 일산에서는 한 4, 50분 걸릴 거고, 제가 있는 청라에서는 밤에, 차 없을 때 세려 밟으면 한 15분에서 20분? 한 16분까지 한번 밟아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 한 20분에서 25분 사이 이렇게 딱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어 투 도어로.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영등포구랑 양천구 합쳐진데 여기 강아지 목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 오목구역인데, 여기서 저희 집 청라에 있는 집에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문 앞에 딱까지 딱 가는데, 빨리 지금 밤에 가면은 보통 한 25분 안쪽에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런 곳들에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동이 메인이면 영등포, 일산, 부천, 인천 이쪽에 많이 가고,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이제 청라보다 더 크고, 사실 제가 청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 더 좋은 곳이 송도입니다. 송도는 계획 인구가 24만 명짜리고요. 청라는 8만 8천 명짜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배 정도가 큽니다. 가보면 진짜 외국 도시처럼 되게 으리으리하게 잘 돼 있어요. 다만 같은 인천이지만 송도는 인천도 되게 큽니다. 서울만큼 커요. 서울보다 더 크지, 강원도 합치면. 여기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쯤 끝에. 이쯤에 있다면 생각해서 목동까지 가는데 좀 오래 걸리고요. 대치까지 가는 데는 좀 청라보다는 훨씬 가깝다. 대치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도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도 대치 강사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보고요. 부동산은 제가 투자를 오래 하긴 했는데, 부동산 카페 가서 강의도 가끔 하긴 하는데, 아주 전문 강사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담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지역에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들 주거지 고려사항인데, 이건 아주 주관적이에요. 이건 제 경험상이에요. 자, 저는 30분 이내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시간,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동에 제가 근무할 때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양평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양평. 거기 전원주택에서 오셨는데, 빨리 가면 1시간 20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20분, 30분. 그럼 밟았다는 얘기죠.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게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풀고 하니까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다. 대신 같은 가격 대비 우리 학군지라는 곳은 대체로 가격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제 룸 컨디션은 떨어진다. 근데 저는 그걸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요. 뭐 반지하도 살아봤고 고시원도 살아봤고 옥탑도 살아봤기 때문에 살만하다. 나름 낭만이 있더라고요. 지나서 그런가? 다시 살려면 못 살려나? 다만 저는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거기서 재울 수는 없어서 컨디션을 따지긴 하지만 미혼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 지금 20대 뭐 후반에 30대 초반에 미혼이다 라고 하면 저는 학원에서 제일 가까운 데 중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반지하가 됐던 아니면 옥탑이 됐던 거기 살 것 같아요. 근데 고시원은 못 살겠더라고.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아. 차가 있다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밤늦게 끝나시고 그러니까 차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차가 있으면 주차장에 반드시 넉넉하셔야 돼요. 이거는 차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어. 밤에 10시에 수업이 끝났어. 끝나고 이거저거 정리하니까 10시 반이야. 애들 엄마들 문자 보내고 뭐 하면 10시 반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내일 교재 준비 좀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좀 하고 그러면 한 11시 될 거예요. 좀 오버했다 그러면 한 12시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고파. 그럼 집 근처에 있는데, 제 학원 근처에 있는데 가갖고 24시간 하는 해장국집 이런 데 가고 밥 먹고, 부식집 가서 밥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12시 반 1시란 말이에요. 그때 집에 딱 갔는데, 차 대려고 하는데 차 자리가 없어. 뺑글뺑글 몇 바퀴 돌아야 돼. 그러면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갖고, 저는 무조건 주차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차 있을 때. 저는 이게 제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차가 없으면 지하철 가까운 곳인데 서울 대부분이 역세권이라서 아마 어느 노선을 타냐의 문제지, 서울 안에 집을 구하신다면, 이거는 웬만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뭐 쌍문동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하철 타러 갈 때 버스를 좀 길게 타야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괜찮으실 겁니다. 미혼인 경우에 추천은 오피스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주차 때문에. 오피스텔이 다른 뭐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뭐 구형 아파트 이런 거보다 오피스텔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관리비가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는 건데 보통 한 10평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주차비라고 생각하고 주차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보통 비슷하게 구별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대가 있으면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특혜였는데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 당시에 문재인 정부 막 초창기 막 이럴 때 하도 집이 없고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빨리 집을 지어야지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화시켜줬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다음 빌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주차가 진짜 헬입니다. 여기 구형 아파트 여기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아침마다 이거 해본 사람입니다. 이거 아침마다 한 새벽 2, 3시까지 그 일하고 뭐하고 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6시 반에 막 전화 와요. 6시 반에 막 전화 엄청 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갖고 시벌시벌 하고 내려가고 차 밀어주고 차 빼고. 이것도 한 3년 생활했는데,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그때. 주차는 거의 노이로제 수준으로 제가 신경을 쓰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혼자 독립해서 살 때, 제가 20살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산 해가 딱 3년 있는데, 26, 7, 8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나와 살았는데, 최소 오피스텔 살았어요. 안 그럼 주차 때문에. 자, 기혼인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 의견, 남편 의견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는 강사인데 나의 배우자가 강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출퇴근할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일반적인 직장 출퇴근 시간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고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집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자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게 가정의 평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갈 때, 집을 구할 때 첫 번째 신혼집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장모님이 와이프의 처가집 바로
근처에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아갖고 거기서 살았었고 살다가 이사를 갈 때는 항상 저는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주차 하나 보고 나머지 의견은 다 와이프 의견. 와이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글로 가요. 주차만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 주차 고려사 너무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10만 원 더 내고 한 달에 월세 10만 원 더 내든 뭘 10만 원 더 내든 더 내고 그냥 주차 편한 곳 가시는 게 차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야 이제 밤 늦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 빌라나 도생이나 구형 아파트 갔는데 주차가 괜찮다. 그럼 하면 되고 뭐 근처에 지정 주차장이나 아니면 월 주차를 끊을 수 있는 편한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훌륭하죠.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의 경우는 룸 컨디션보다 주차가 더 중요했어요. 자, 다음 부동산 투자용 학원 강사 투자 초보용입니다. 집 처음으로 사셔야 될 때는 독립을 처음 할 때. 자, 내가 일하는 지역 근처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을 손품을 판다.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좀 이따 인터넷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좋은 부동산 손품을 파십니다.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러면 여기서 뭐 아파트를 보시든 오피스텔을 보시든 보실 거 아니에요. 보고 나면 거기 부동산 매물 나오는데 전화해가지고 언제쯤 가서 이거 물건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고 다 그럽니다. 다 오라고 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계약할 거 아닌데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 그냥 미리 가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사일 언제요? 물어보는 데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3개월 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3월이다 그러면 한 6월 말쯤에 이사 예정인데요 하고 그냥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서 마음에 들어 그러면 2개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 실거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끼고 매매하면 얼마 필요해요?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계산을 해줘요. 이때 매매할 때 필요하신 게 뭐냐면 그냥 금액만 보시면 안 되고 금액에서 요즘 같은 이제 매수자가 갑인 시장에서는 깎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깎을 수 있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법무사비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취등록세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 비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 이사 비용은 이제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요거에서 내가 얼마가 필요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끼고 이거 투자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사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약간의 대출 추가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금액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대출이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한 60% 언더일 때 약간의 대출은 뒤에 후순위로 붙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자율이 조금 더 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율보다 좀 세요. 이런 거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가 있으면 이걸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한 달에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내가 커버할 쓰는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등기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찾아오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웃으면서 추천해 주는 건 뭐냐면 일단 주변에 이 친구 어디 사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출강하는지 아니까 거기 아파트 한번 찾아보라고. 거기 지금 얼마 하는데 그럼 네가 얼마가 있으면 얼마 대출 받거나 얼마 전세 받고 해서 얼마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연끌하는 2금융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알려줘요. 하라고는 안 하는데 알려는 줘요. 한 3금융 대출까지 알려줍니다. 진정한 연끌이 뭔지 보여줄게 하고 그러면 얼마 있으면 한 달에 이자 얼마 낼 수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목표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래서 목표라는 게 생기고 이거 집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금액이 딱 찍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사든 안 사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거 살 수 있는 여유가 딱 됐다. 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됐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 내가 최소 월급 얼마 이상 나오니까 이걸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입주 가능할 때까지 이거 나머지 대출 어느 정도 갚고 전세금 내주고 이런 거 가능할 때까지 존버하시면 됩니다. 원룸, 반지하, 옥탑, 고시원 중에 하나 골라서 내가 실거주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다 저기다 갖다 박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최대 10년을 버티시면 2배가 돼 있을 겁니다.
산 가격에. 이거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짜 단연간에, 단연간에, 진짜 수천 개, 한 2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 개 정도 되는 매물에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등기부등본에 이제 가격이 찍히거나 아니면 제가 경매 위주로 봤으니까 경매 같은 거 보면 이제 최초 구매 가격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어떻게든 10년이 지나면 2배가 돼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웬만하면 2배가 돼 있어요. 진짜 그 매물이 정말 거지 같다, 안 좋다 그러면 2배가 안 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2배가 돼 있어요. 사람 살만한 건물이면. 아파트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게 매번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생긴 이후로 제가 본 거는 이제 87년도 거부터 이제 쭉 봤는데 그러면 10년마다 2배가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10년을 버티면 2배가 돼 있더라. 물론 짜장면 값도 2배가 돼 있더라. 우리의 월급도 평균 한 2배쯤 돼 있더라. 맞아. 예,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의 개념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전보다 이제 덜해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이 지나면 2배가 됐다, 여태까지는. 앞으로 10년이 되면은 2배가 될 예정이다.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최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지역이면은 학군지잖아요. 그죠? 학군지. 내가 사는 지역 아닙니다. 일하는 지역. 학군지에서 좋은 부동산을 구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검증된 부동산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검증된 부동산. 그러니까 거기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르면 많이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거기를 샀으니까 1차로 걸렀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대출이고 뭐 전세고 뭐 이런 데서 다 세려박아서 연끌해갖고 갖다 하나 사놓고 나는 여기서 이제 좀 거지같이 살잖아요. 미혼일 때 가능하겠지만 살잖아요. 살다가 우울하면 내가 사는 물건 가갖고 밤에 운전해서 아니면 걸어서 내가 사는 물건 가서 불 켜져 있나, 저기 17층 불 켜져 있나, 저거 내 집인데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해봐서 그래. 물론 제가 그때 원룸 반지하 옥탑 고시원은 아니었지만 이제 우울할 때마다 이제 내가 가진 매물들 한 바퀴 투어하러 다니고 새벽에 뭐 그러던 시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한 벼락거지라는 좀 지나간 유행어지만 벼락거지가 되는 경험은 안 겪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추천하는 제일 좋은 팁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나 원룸, 반지하 옥탑 고시원 안 되고 최소한 멀쩡한 원룸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고시원은 못 살겠더라고. 진짜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아서. 옥탑은 생각보다 살만한데 겨울에 개추웠고 여름에 개 더웠던 거 빼고, 근데 에어컨 있으면 버틸만 하고 전기장판 있으면 버틸만 하더라고요. 반지하 곰팡이 한다는데 가습기 하나 계속 틀어놓으면 버틸만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이건 제 기준이니까 저는 버틸만 하는데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난 이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여기 2번까지는 해보세요. 2번까지는 당장 구매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이 찍히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저지르시잖아요. 이거 딱 용기 있게 딱 저지르는 순간부터 대출을 많이 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돈이 많지가 않아. 부모님들이 뭐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게 좀 딴 데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한 게 해서 돈이 꽤 있는 게 아니면은 대출을 좀 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자 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처음 대출 받으신 분들, 몇 억 단위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등에 짐을 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평소보다 덜 쓰시게 되고, 평소보다 아껴 쓰시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동으로 지출이 통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딱 10년만 버티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 중산층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로 저랑 네이버 부동산이나 잠깐 좀 보시죠. 자, 오피스텔 월세로 검색을 해놓은 건데, 자, 대치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대치 기준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강남구. 자, 여기 학원가가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저번에도 한번 대치동 설명을 할 때 했지만 여기 한티역 라인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음마아파트 사거리 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라인 여기 조금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없고, 여기 조금 있고, 요 위로 좀 있고, 요 라인 타고 가서 여기도 조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치동 학원가, 구 학원가 요 라인도 있고, 여기 구 학원가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메가스터디가 있는데. 요렇게입니다. 요 지역에 출퇴근을 한다고 쳐보면은
여기 대치동 학원가 있는데, 뭐 대치 클래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 돼 있고요. 8년 됐네요. 지금 이제 8년, 9년 됐는데, 2억에 120 정도 합니다. 3천에 155. 그럼 이런 거 보실 때, 그래서 매물 정보 이렇게 보시면은 원룸형 뭐 이렇게 보시고 사진 보시면 되는데, 사진이 그냥 원룸이네. 원룸이고, 여기 보시면은 30제곱미터, 대략 9평 정도 되네요. 여기 뭐 관리비 한번 보시고, 이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쓰는 만큼 더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주차 대수 0.67대. 아, 주차하기 힘들겠네. 방금 본 것처럼 이걸 보셔야 돼요. 단지 정보에 보시면은 총 주차 대수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1.8 이하에는 안 살려고 그래요, 지금은. 지금 살고 있는데 2.01인데, 안 살려고 그래요. 자, 뭐 여기가 학원과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4만 아르누고. 야, 200 하네. 월세가 한 200쯤 하네. 그럼 한 200쯤 하고 여기서 좀, 나 돈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럼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시면, 여기 삼전동 이렇게 떠 있잖아요. 삼전역. 그쪽. 여기 보면은 1억 9천에 35? 그래도 한 50만원 주네. 3천에 130?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 잠실 종합운동장역 가면 여기 잠실 아이파크 7천에 70, 1억 5천에 50. 야, 그래도 여긴 살만하다. 가격이. 살만하면 안 되나? 미너스 500에 60 이런 거 있네요. 자, 그래서 요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근데 나 돈 되게 잘 벌어.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셔도 되고, 대치 쪽만 한번 볼까요? 여기 삼성역 근처에도 이렇게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들이. 여기 가격대 보시면은 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축 연도 이걸 보시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몇 개만 볼까요? 2000년도에 지어서 이제 24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근데 한 10평짜리 되는 게 실평수 10평짜리 1065 괜찮네요. 요 라인인데 여기가 좀 유흥가가 많아서요. 좀 시끄러운 게 좀 있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나 돈 좀 잘 벌어. 그래갖고 대치해서 좀 괜찮아서 한 달에 한 5, 6천 벌어. 그럼 월세로 한 1,000만원까지 쓸 수 있어. 그럼 어디로 가냐면 보통 청담 쪽으로 하면 돼요. 위쪽으로 청담. 청담에 가셔서 월세를, 가격대를 정했나? 안 정했지. 이거는 상직 하일룸은 여기 평수가 월세가 2,250이네요. 방 3개 여기 64평이니까 너무 크고, 이런 거 너무 크니까, 요새 이 청담동 라인에 최근 3, 4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어디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봤는데, 리버뷰. 왠지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잖아요. 리버뷰. 92년이네. 그죠? 근데 더 오키드 청담 뭔가 영어가 생겼다. 그럼 최근에 지은 겁니다. 23년. 여기가 5억에 600 이러는데 이런 거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평수 20평짜리인데 월세가 5억에 600이네요. 1억에 1000. 청담 커럼 505 이렇게 숫자 붙어 있다. 여기 최근에 지은 겁니다. 22년도 3월에 나왔죠. 7천에 450. 사진 있는 거 좀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원룸에 거실 있는 거. 밑에다가 이제 헤링본 청업배 형태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뷰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7천에 450. 야, 관리비 얼마냐? 70만원이네. 개 비싸네, 진짜. 자, 있고, 제가 요새 보던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청담 코럼 받고 에디션. 딱 보면 에디션 그러면 최근에 지은 것 같죠? 18년이네. 5천에 500, 20평짜리. 자, 여기 경원. 왠지 오래된 것 같죠? 91년도에 지었네요. 이런 거 그래도 4천에 80이네. PM 폴로스가 굉장히 유명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건축가, 디자이너가 만든 거라고 해서 예전부터 좀 유명한데, 우리 부자 형님들이 여기 자기 놀이터로 저희 그림 좀 걸어놓고 와인 마시려고 많이 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노블리 딱 비싸 보이죠? 퍼스트 타워. 제가 봤던 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브로넨이 어딨지?
그런데 GSC, 파크빌, 리버뷰. 빠졌나 보네, 그 사이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도 있고요. 나 여기서 그래도 한 달에 내가 1억 이상 번다. 그럼 보통 어디로 가시냐면요. 1억 이상 버는 경우에, 어디 보자. 오피스텔 말고, 빌라 주택으로 가야 되나? 주택으로 가서, 이쪽 말고, 여기로 가십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유엔빌리지입니다. 의리의리한 유엔빌리지. 18억에 600, 18억에, 5100에 1700. 여기 보시면 주인 직접 파노라마 한강뷰 신축 고급 빌라 볼까요? 자, 이런 거 있죠. 한강 끝장나게 보이는구나. 여기가 유엔빌리지 이쪽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청담동 쪽에 이런 빌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대리 팁을 아까 봤고, 여기 있는 게 아파트로 나오던가? 제가 오랜만에 봐갖고. 자, 하여튼 돈을 좀 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청담동, 한남동 많이 가시고, 아파트는 여기 서울숲 있는데, 여기 트리마즈 있는데, 여기가 트리마즈고요. 그 인터넷 사기꾼, 성공학 사기꾼들이 사가지고 그 월세로 잠깐 빌려가지고 한강 보이는 데서 이제 나 성공했다 찍는데, 여기 아크로포레스트 여기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데가 좀 비싸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재미로 이렇게 봤는데, 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되면 저기는 한번 재미로 갔다 온 거고, 부동산도 매물 계속 보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막 자괴감 들기도 하고 그래요.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중에 하나를 못 사네 이러고. 자, anyway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 제일 좋고, 직주 근접 생각보다 중요하다. 젊을수록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경제적으로 목표를 갖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 해보세요. 내가 일하는 지역 기준으로 제일 좋은데 아파트 나 살고 싶은데 하나 찾아갖고, 이렇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찾아가지고 거기 매물 있는 부동산 전화해갖고 예약한 다음에 가고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얼마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감이 오시면 생각보다 목적의식이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학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은 저보다 전문가인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강사 입장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 또는 거주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담들을 공유하는 측면이니까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